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만찬 정치, 식사 정치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 분석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로 가만히 살펴보면 당의 국회의원들과 아니면 비대위원들과 만찬들을 여러 번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낙천자들과도 만찬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게 혹시 특검법과 관련된 그 표단속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밥 한 번 먹는 거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재벌 총수나 대통령과 밥 한 번 먹는 거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통수권자 그리고 행정의 수반이 대통령과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이나 또는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나라의 일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서는 웬만해선 국회의원들도 관저로 초청받아서 식사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임기도 시작하지 않은 비례 당선인들을 여권 당선인들을 뭐 행사장도 아니고 관저로 초청해서 식사를 한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거예요. 왜 공을 들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에요. 오늘은 거부권 행사를 해서 28일 날 17표의 반란표가 나와야지 특검이 통과되지만 당장 6월 달부터는 이제 특검이 8표만 이탈하면은 특검이 통과됩니다. 그렇죠. 거부권 행사에도 그것도 재의결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8표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식사가 아니죠. 공을 들여도 보통 공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의 밥 먹는다고 다 그게 8표가 단속될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지금은 특검이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그 다음은 그게 특검이 아닐 겁니다. 다음은 특검이 아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얘기를 저희가 후반부에 나눌 텐데 비슷한 얘기를 사실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당선인도 비슷하게 말을 했습니다. 스킨십을 늘리고는 있는데 과연 그 효과, 보람이 있을 것인가,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검법 그 제의결과 관련해서요. 특히 다음 국회에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럼 뭐 천하람 당선인의 바람이겠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천하람 당선인이 비례대표 당선되기 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동안 우리가 건방졌다, 시건방을 떨었다라고 하는 이 자백 혹은 뭐 성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선되고 나서 요즘 개혁신당의 천하람을 보면 시건방을 떤다라고 하는 느낌, 과거에 본인이 했던 얘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공격을 위한 공격은 저는 뭐 정치인이 좀 지양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설사 최상병 사건이 다음 22대 때 100% 뭐 통과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현재의 21대 국회 구도 안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스킨십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로 볼 때 어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사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현실 저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자, 그건 뭐 천하람 당선인에 대한 얘기였고, 사실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집토끼를 단속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관저 만천을 하고 뭐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보수 정당 정치인들의 체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있구나, 혹은 대통령이 나에게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느끼면 이분들의 어떤 그 로얄티랄까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해지는 측면이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이 대통령의 노력이, 이 스킨십이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다,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사실은 이탈표가 몇 표일 것인지 천하람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정도 나오지 않을 것인가. 그것도 제가 이제 약간 시건방진 어떤 분석과 관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방금 시건방진이라는 그 어휘는 사실은 천하람 당선인이 좀 그러니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좀 본인의 말을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좀 순화하자면 좀 약간 오만한 어떤 관측일 수 있다는 게, 사실 본인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서 그걸 실질적으로 카운트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은 김웅, 안철수 그리고 유이동 이렇게 3명 정도가 나는 이
제의를 해야 되는 이 차상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하겠다라는 정도니까 10명까지 카운트하는 거는 이것도 저는 일종의 바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총 18표를 그러니까 야당에서 범야권에서 더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말인즉슨 국민의힘에서 18명의 이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18명이 이탈되긴 쉽지 않은데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오히려 참석하지 않아서 전체 모수를 다운시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명이 참석을 했으면 3분의 2면 200명이 어야 되는데 50여 명 정도가 참석을 안 해서 3분의 2가 되면 그러면 180 정도면 이 특검법이 다시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최소 3표 플러스 알파 여기에 더해서 불참자가 한 20명 가량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는 겁니다. 사실상 불참은 특검법 찬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불참이라는 것이 어쨌든 내가 특검법을 부결하거나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무효표, 사실은 그날 현장에서도 무효표를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제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이견이 존재하고 반대가 있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고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힘이 그 반대표가 나오는 것을 걱정해서 단속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표가 나왔을 때 그들을 용인하고 그것을 관용하는 정치를 그렇게 승화시켜 나가는 것도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정당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